자, 1번 문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전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라는 건 1쿨롱이 아니고 우리가 E라고 적는 거고, 이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의 값을 가진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양성자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음전하량은 같다. 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고, 음전하의 경우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다. 그래서 얘들의 크기는 같습니다. 전하량은.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중성원자의 전하량은, 중성원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은 숫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은 숫자만큼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 수에 비례한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원자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는 건 양성자 수. 왜냐면 원자핵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통합각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성자 수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게 되면 빗이 뭐가 되느냐? 음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전하로 대전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머리카락은 양전하로 대전된다. 이거 대전 설명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 대전이라는 친구는 두 물체가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해요. 전자라고 하지 말고 음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합시다. 자, 그렇다는 거는 빛이 음전하가 됐다는 건 빛으로 음전하가 이동했다. 어디에서? 머리에서. 그쵸? 그래서 머리카락은 양전하로 대전된다. 맞는 말이고, 니은 빛에서 머리카락을 양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했다. 자, 양전하를 띤 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는 뭐냐면 음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전하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놓고, 디귿. 빛과 머리카락에 각각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빛과 머리카락에 대전된 전하량, 이건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에 있는 음전하가 빛으로 이동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머리카락에 각각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2번이 정리가 되고, 3번. 그림 가는 두 개의 동일한 도체 구입니다. 자, 동일한 도체 구이기 때문에 얘들은 뭐가 될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은 동일한 도체 구니까 나중에 합쳐져도 같은 크기의 전위를 가진다. 요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건데, 이 부분을 알아야지 요 A와 B가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A,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 B는 대전되어 있으며 각각 플러스 2Q 마이너스 Q이다. 이랬을 때 나는 가의 A, B를 서로 접촉시킨 후에 다시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 2Q와 마이너스 Q 부딪히면 전자가 이동해요. 즉 음전하가 이동한다. 맞지? 그래서 이 음전하가 부족한 양전하라는 건 전자가 혹은 음전하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플러스 2Q에 플러스 1Q와 마이너스 Q가 만나버리고 플러스 1Q만 남게 돼요. 두 개가 붙으면. 자, 그럼 플러스 Q라는 친구가 남게 되는데, 이 친구는
A와 B가 동일한 도체구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A는 플러스 2분의 1 Q, B도 플러스 2분의 1 Q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A에 대전된 전하량은 얼마인가? 나에서 QA는 당연히 2분의 1 Q다, 맞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Q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A와 B 사이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와 나 중에 어디에서 더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가와 나 봅시다. F 가는 어떻게 되냐? F 가는 쿨롱 상수 곱하기 둘 사이 거리 R 제곱에 2Q 곱하기 Q가 돼요. 그래서 얘는 K R 제곱에 2Q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자, 나의 값은 어떻게 되냐? K의 거리는 역시나 R만큼 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R 제곱분의 2분의 1Q 곱하기 2분의 1 Q가 돼서 얘는 K 4R 제곱에 Q 제곱이다 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려면 8 반대죠. 이 나는 가가 되기 위해서는 8배 또는 가가 나가 되는 거는 8분의 1배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가 X축상에 D와 ED인 점에 각각 고정되어 있어요. 이때 X는 0에서 전기장은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A의 전하량 크기가 Q다. 그럼 얘는 플러스 Q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Q일 수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0인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이라는 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플러스 1쿨롱 단위 양전하를 놓았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전기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힘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A라는 친구가 플러스 Q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제로는 어떻게 되냐? K의 D제곱 그 다음에 Q 곱하기 플러스 1쿨롱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어떤 값이 들어가 줘야지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A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K 2D가 제곱이 되니까 4D 제곱에 QB 곱하기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QB는 얼마냐? 이게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K 사라지고 D제곱 사라지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Q라는 친구는 4분의 QB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QB라는 친구는 4Q다 라는 것까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4Q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서, 자, 요 거리 B와 요 거리 B를 보세요. 1대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량은 1의 제곱 대 2의 제곱 1대 4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하량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저게 3D로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자, 3D인 지점에서의 전기장 E는 얼마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을 합시다. 이 3D라는 친구는 얼마냐? K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봅시다. A를 플러스 B를 마이너스라고 봅시다. 그럼 A에서는 3D에서는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되니까 2D의 제곱 4D 제곱이 되고 Q가 돼요. 그죠? 여기에 빼기 B에 의한 거는
K 거리 D니까 D제곱에 4Q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4분의 곱하기 4가 되니까 4분의 16이 돼요. 16과 1의 차는 마이너스 K에 4D제곱에 15Q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세기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3D라는 친구는 그냥 부호 무시하고 K에 4D제곱에 15Q 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쌤이 그림을 좀 빼놨는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 맞죠? 자, 잠깐 그림을 그려본다면 얘는 일직선상에 고정되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세 점전화 ABC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이니까 여기 A가 있을 거고 B가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C가 있다. 자, 이래 놓고 각각의 작용하는 크기는 힘이 5F와 21F다. A와 C. A는 이 방향으로 5F라는 힘, C는 이 방향으로 21F라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고, 자, B가 A의 2배니까 요거 2Q, 요거 Q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기억, A와 C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을 작용한다. 어떻게 되느냐? A와 C가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를 보면 되겠죠. 다른 부호라면 당길 거고 같은 부호라면 서로 밀어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이냐? 이 B라는 친구는 어디로 힘을 받느냐면 요 그림에서 선생님이 잠깐 요렇게 상자를 하나 그릴게요. 자, 요 상자 내부를 본다면 이 친구들은 한 물체 안에 들어있는 세 물체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B와 C, A와 C는 서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각각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A와 B와 C가 받는 모든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요 방향으로 16F라는 힘을 받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이 16F로 힘을 받기 위해서 A로부터는 힘을 어디로 받느냐면 이 친구는 A와 B가 부호 반대니까 당기는 힘을 받게 돼요. 근데 이 C가 어떤 힘을 작용했는 게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C는 당연히 얘를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FC, FA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FC가 더 크니까 당연히 16F가 나올 거다 맞죠. 자, 그러려면 이 B가 플러스니까 C는 B를 당기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음전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A가 아까 음전화였고 C도 음전화니까 얘들은 당기는 이 아니고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C의 전하량의 크기. C의 전하량의 크기는 A의 3배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각각을 구해봐야 되겠죠. A의 3배인지 아닌지. 자, 요거는 일단 디귿부터 먼저 봅시다.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16F이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디귿은 맞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니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A의 3배다 라고 했어요. 계산을 해봅시다. 자, A는 오른쪽으로 OF라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 OF라는 친구는 B와 C로부터 힘을 받는 거니까 K의 거리 D제곱, 거리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그냥 D라고 넣을게요. 자, 그럼 D제곱이고 2Q와 Q의 제곱이니까 Q니까 2Q제곱이 될 겁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다 맞죠? 근데 C와 A는 서로 밀어내니까 마이너스 K, 거리가 2D가 될 거니까 4D제곱에 Q 곱하기 C의 전하량 QC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1F를 사용해 봅시다. 21F라는 친구는 K에 A로부터 받는 힘은 오른쪽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B로부터 받는 힘부터 적어야 돼요. D제곱, 왜냐?
이 21F가 왼쪽이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는 거는 B가 작용할 거니까 D제곱에 EQ QC 마이너스 K에 4D제곱에 QC가 된다.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이제 연립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이 식에서 우리는 A와 C의 전화량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F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F를 없애줘야 되니까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F는 5분의 1 K D제곱분의 EQ 제곱 마이너스 K 4D제곱에 QC 이렇게 적힐 거고, 이 친구는 F라는 친구는 21분의 1 곱하기 K에 D제곱에 QC 마이너스 K에 4D제곱 QC라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 F와 이 F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5분의 1 양변에 모든 항에 들어있는 것들은 상쇄하고 적읍시다. K 다 사라질 거고 D제곱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Q 한 개씩 다 사라질 거니까 첫 번째 K와 D제곱 Q 하나 사라졌으니까 EQ 마이너스 K D제곱 Q 사라지니까 4분의 QC는 21분의 1 곱하기, 자, K와 D제곱 Q 사라지니까 얘는 EQC 마이너스 D에 4분의 QC가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합시다. 자, 계산을 하면 양변에 5와 21을 같이 곱해준다고 한다면 여기는 21 곱하는 게 될 거고, 여기는 이게 사라지고 5를 곱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면 21과 2의 곱 42Q가 남아있고, 반대편으로 QC를 넘겨버릴게요. 4분의 21 플러스 52 10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4분의 5의 QC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합시다. 자, 계산을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4분의 16 더하기 40이 돼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QC가 될 거고 4분의 56 QC야. 이 말은 얼마냐면 4 곱하기 15가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QC가 돼요. 자,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의 비를 봐야 된다. 맞죠? 따라서 QC라는 친구는 얼마냐면 3Q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3배이다. 니은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6번 그림 가와 라는 두 점전화가 일정 간격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점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다에서 가장 크다. 자, 점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전기력의 크기 구합시다. 자,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F가는 어떻게 되냐면 KR제곱분의 Q1, Q2다. 그래서 얘는 1이니까 거리가 1이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2K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이 친구는 K R제곱 R이 2니까 4분의 2Q, 그래서 2분의 1 K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요 3다 같은 경우는 거리가 1이니까 1분의 K Q1, Q2 3과 2의 곱이니까 6K.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거리가 2예요. 그러면 4분의 2개 곱이니까 2분의 3K라는 힘을 갖는다. 맞죠? 자,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가장 큰 게 다
그 다음은 각, 라, 나 순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억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무한히 멀리 떨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는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위치 에너지 설명할 때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지 않게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역학에서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멀리 있는 거를 가져간다. 그러면 두 점전화가 있으니까 하나의 점전화를 가져올 때는 힘이 안 들어요. 왜냐?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친구 하나를 끌고 온다면 내가 일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일의 양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돼요. 근데 내가 끌어올 때 그 힘과 이동 거리가 있을 건데 힘이 어떨 때 더 많이 드느냐?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가 다를 때보다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두 개가 부호가 같다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다르다면 인력이 작용하니까 척력이 작용할 때가 인력이 작용할 때보다 내가 더 많은 힘을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가 나와 라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힘이 더 센 녀석은 누구냐라고 본다면 다가 더 세기 때문에 이거는 라라고 할 수 없고 다가 가장 강하다.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두 점전화를 잇는 선분의 중앙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정중앙 여기가 될 거고 요 거리는 2분의 1, 요 거리도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4배가 된다, 맞죠? 그래서 4배의 전화량 곱했는 값이 뭐가 되느냐? 전기장의 크기의 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장 이 가는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8K 그리고 4K가 돼요. 근데 8K와 4K는 부호가 같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해줘야 되고 그래서 4K라는 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2번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 오게 되면 요 거리가 1m 요 거리가 1m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사라진다. 맞죠? 따라서 이 나는 어떻게 되냐? 전화량 곱하기 K 2K 마이너스 1K가 아니고 이 친구에 의해서는 이 방향 이 친구는 음이니까 이 방향이 되니까 두 개가 더해져야 돼. 그래서 3K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로 간다면 여기도 정중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요 거리가 2분의 1 요 거리가 2분의 1이 될 거니까 실제로 얘는 4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다는 4, 3, 12K 플러스니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해준다. 맞죠? 8K 따라서 얘는 4K라는 값을 가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거리가 정중앙이 되면 요 거리가 1m 요 거리가 1m가 되니까 분모의 1은 아무 의미 없다. 맞죠? 따라서 이 라는 어떻게 되냐? 3K가 되고 이 친구는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2K 해서 실제로 5K가 된다. 자, 그래서 본다면 5K, 4K, 3K, 4K 가부터 4K, 나 3K, 다 4K, 라 5K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거는 나가 아니고 라가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7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쌤이 그림을 추가한 거를 안 넣어놨는데 자,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0인 지점, D인 지점, 4D인 지점에 동일한 물체가 아니군요. 점전화 ABC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A고 B고 C고 0이고 D고
4D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아, 4D 아니지 3D죠 이거.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B의 FB는 0이고 FC도 0이다. 그리고 B는 양전하다. B는 양전하고 4Q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 자, 4Q라고 한다면 봅시다. 자,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0이니까 당연히 이 FA라는 녀석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0이 된다면 B와 C로부터 받는 힘이 0이니까 B는 얘를 왼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할 거니까 C는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음전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요 거리비가 D이고 이 거리비는 3D다, 그죠? 자 그래서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뭐가 되느냐? 전하량의 크기가 된다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D 제곱 대 3D 제곱 1대 9가 돼야 돼요. 전하량의 B는. 그러면 4Q라는 값이 1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9 곱하기 4, 9, 4, 36Q가 돼야 되고 부호는 음전화가 된다. 자 반대로 FC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0과 D에 있는 A와 B에 의한 효과를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D가 요 D에서 3D까지는 2D가 돼요. 근데 0에서 3D까지는 3D가 되니까 2대 3, 거리비가 2대 3이니까 전하량 B는 4대 9가 돼야 돼. 그럼 여기 4Q니까 얘는 9Q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0이 되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음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는 양전하다. 기억 틀렸다. 맞죠? 니은 X 이퀄 2D인 점. 자, 2D인 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을 묻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서 힘이 0이었다, 맞지? 여기서 힘이 0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B라는 녀석은 어차피 B 자신에게 힘을 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A와 C가 가하는 힘이 같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A와 C로부터 B에 가해진 전기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2D라는 지점으로 갔다면 A와 C에 의한 전기장은 C는 더 가까워졌고 A는 더 멀어졌으니까 C의 효과는 커지고 A의 효과는 작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C의 효과는 커지고 C는 음이니까 이렇게 당기는 게 커질 거고 A에 의해서 당겨지는 건 작아질 겁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얘는 이쪽으로 전기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근데 B라는 친구는 플러스 4Q야. 플러스 4Q니까 플러스 4Q가 2D에서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전기장을 만들어낼 거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냐? 니은 오른쪽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이 맞는 상황이 되겠죠. 자, 디귿. 전원의 크기는 C가 A의 4배다. 전원의 크기는 C가 A의 4배다. C는 36, A는 9야. 9, 4, 36. 되죠? 그래서 C가 A의 4배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8번. 8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림은 X축 위에 두 지점 X는 0, 4D에 고정된 점전화 AB를 나타낸 것이다. 음전화 C를 3.5D인 점에 가만히 놓으면 이거는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X가 D인 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고 있어요.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A는 양전하다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음전하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얇은가요? 자, 이 친구가 음전한데 얘에 의해서 효과를 많이 받는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얘는 당기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음전화가 된다. 그럼 얘도 음전화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보세요. 여기서의 보면 3.5D에서 가만히 놓고 이 지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저기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둘이 같은데 A로부터 D 떨어져 있고 B로부터 0.5D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더 전화량이 커야 되냐면 거리가 먼 녀석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디귿 X 이퀄 D인 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 이후에 3.5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하나의 개로 본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C에서 가만히 놓았으니까 C에서는 속력이 0이야. 그러면 쭉 왼쪽으로 밀려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던 용수철에 의한 진동 운동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D까지 와서 다시 멈추고 다시 돌아가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9번은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기 저항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전기 저항 우리가 수업 시간에 R은 로 A분의 L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때 로는 무엇이냐? 이 로라는 값은 비저항이다 라고 했어요. 비저항이라고 했고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비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 R 값은 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은 단면적. 이거는 저항의 길이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할 때 직렬 연결이 되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커진다라고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 저항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기억. 원통형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식들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 일정할 때는 당연히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도 크다.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겠죠. 니은 원통형 도선의 저항값은 도선 길이에 비례한다. 자, 원통형 도선의 저항값 R은 L에 비례한다.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구리의 비저항은 고무의 비저항보다 크다. 구리의 비저항은 고무의 비저항보다 크다. 자, 구리와 고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리는 전선에 이용하지만 고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비저항도 당연히 고무가 더 커야 되니까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얼. 같은 전압을 걸어줄 때 저항이 클수록 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뒤에 많다 지우고 요 시간당 전하량 이건 뭐냐면 전류야, 전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IR이라는 식을 쓴다면 얘가 일정해요. 그지? 자, 요게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지? 우리가 수식에서. 근데 얘는 많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은 두 원통형 도체 AB가 있고 여기에 전압에 따른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전압에 따른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을 때 AB 중 저항값이 큰 것을 써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큰 것을 써라 했지만 실제로 구해봅시다. 어디서 구하냐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V는 IR로 우리가 식을 알고 있으니까 저항값은
R I분의 V가 됩니다. 자, 그래서 RA는 얼마냐면 0.25A분의 5V가 돼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20 암페어가 아니죠. 저항이니까 ohm이 된다. 자, 그 다음에 RB는 얼마냐면 0.5A가 흐르는데 5V가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10ohm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A, B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A가 더 크구나. 그래서 답은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 B 중에 B장이 큰 것을 써라 라고 했어요. 자, B장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가 위에 식에서 문제도 지금 주어져 있어요. A분의 L로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 RA는 지금 20ohm이다 라고 1번에서 구했어요. 자, 20ohm은 로 A 곱하기 단면적 0.02분의 2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B는 10은 로 B 곱하기 0.01 곱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로 A는 얼마냐 구해보면 로 A는 2와 날아가니까 20, 10 곱하기 0.0이니까 0.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로 B는 10 곱하기 0.1이니까 0.1이구나 해서 A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 친구들 보세요. 요 값이야, 요 값. 요 값에 B를 본다면 0.2분의 2, 0.01분의 1 둘 다 결국은 B가 같아요. A분의 L이라는 값이 같아. 그러면 R은 로에 비례하기 때문에 로가 2배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정확한 로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 요 방법으로 풀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크기를 비교한다면 방금 쌤이 설명했듯이 A분의 L의 B를 보고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저항이 12V의 전압을 걸어줄 때 전류의 세기가 0.1A다. 이때 저항값을 구해라. 저항은 V는 IR이니까 I분의 V가 됩니다. 자, 따라서 12V가 될 거고 0.1A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R은 얼마냐? 120ohm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저항에서 1분 동안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력이라는 건 시간당 공급 또는 소비하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E는 어떻게 되냐면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니까 이 전력은 12V 곱하기 0.1A가 되고 시간은 1분이다. 근데 물리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초를 쓴다 했으니까 1분은 60초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느냐? 72줄이라는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은 어떤 저항에 전원을 연결하고 이 전원의 전압을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저항 값을 구해봐라. 저항 값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저항은 I분의 V다. 맞죠? 근데 이 그래프는 V분의 I라는 기울기를 가지니까 기울기의 역수가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전류는 0.2, 전압은 3 따라서 2분의 30이니까 15ohm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전원의 전압이 6V일 때 저항의 소비 전력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 전력 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알고 있고, 따라서 15ohm에 6V가 걸리고 있으니까 6의 제곱해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5분의 12니까 2.4W의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은 저항값이 같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합니다. 자, 직렬 연결했어요. 그리고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던 회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요거는 직렬 연결의 경우는 모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직렬 연결하는 저항이 많을수록 전체 소비 전력은 커진다. 자, 직렬 연결하는 저항이 많을수록 전체 소비 전력은 커진다. 이거는 R분의 V 제곱을 쓸 건데, 직렬로 많이 연결하면 R은 커지게 돼요. 따라서 소비 전력은 작아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3개라면, 저항이 3개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전체 전압이 요 전지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V가 된다면 여기는 V가 되고 여기는 0이 돼요. 근데 이거 R로 동일하다면 전류값도 동일하게 I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IR이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위다, 맞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V라는 단자 전압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걸린다. 디귿 맞고, 저항 한 개가 끊어져도 나머지 저항에서 전류가 계속 흐른다. 요거는 직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저항값이 같은 저항을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한 회로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요거 직렬에서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병렬은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R이라는 거에 단자 전압 V가 모두 곱해지니까 전류 세기가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고, 니은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이 많을수록 전체 소비 전력, 아까 전체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때 병렬 연결된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항값은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소비 전력이 커진다. 얘가 줄어드니까 이 전체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저항이 3개라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라고 한다면 여기 다 동그라미, 여기 다 세모니까 이 친구들한테 걸리는 전압은 3분의 V가 아니고 모두 V라는 전압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리을 저항 한 개가 끊어져도 나머지 저항에는 전류가 계속 흐른다. 자, 저항 한 개가 끊어진다. 그러면 3개짜리가 만약에 저항 한 개가 끊어졌어. 그럼 저항 2개가 병렬로 연결된 그런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5번 했고 14번 풀어봅시다. 14번은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가변 저항 A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값이 R인 저항 B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A, 기억. A의 저항값이 변하더라도 합성 저항은 R보다 항상 작다. 맞는 말이죠. 항상 작아져야 돼요.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B는 전압이 V로 일정하게 걸려있고 얘 저항 R로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 세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전류 세기는 R분의 V다 라는 값을 가진다. 맞죠? 자, 디귿 A의 저항값이 A가 커질수록 전체 소비 전력은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다. 맞죠? 근데 전체 저항으로 봐도 되겠지만 A에서 소비하는 전력, B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더해도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실제로 A와 B에서 A 저항값이 작아질수록이니까 A 자체로 본다면 저항값이 작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커지게 된다. 맞죠? 지금 문제는 작아질수록이래. 커질수록이네. 저항이 커질수록. 자, 쌤이 방금 반대로 말했는데 커질수록 얘는 작아진다. 자, 따라서
B는 일정하니까 무시하고 A 저항값이 작아지면 A의 소비 전력이 작아지니까 전체 소비 전력도 함께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16번은 저항 ABC와 스위치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열었을 때와 두 번째 닫았을 때 A의 소비 전력이 큰 경우가 어느 거냐? 자, A의 소비 전력은 RA분의 VA의 제곱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열어놓게 되면 이거는 A와 B의 직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닫아놓게 되면 A와 BC의 병렬을 직렬 연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저항을 봅시다. 요 저항이 다 동일하게 R이라고 한다면 R이 됩니다. 그러면 A와 B가 연결되면 전압은 2분의 V라는 값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병렬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2분의 R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R과 2분의 R은 2대 1의 저항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기전력 V가 2대 1로 갈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분의 V 아니지 3분의 2V 여기에 3분의 V라는 전압이 걸리게 돼요. 자, 그러면 A 자체로 보면 A의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자체로 본다면 저항값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큰 녀석이 당연히 더 큰 전력을 소비할 거니까 언제가 더 크냐면 닫혔을 때, 닫았을 때 이때가 더 큰 경우다. 따라서 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가면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전체 소비 전력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을 할 건데 이거는 합성 저항이 되고 이거는 전체 전압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P가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전압은 V로 일정하니까 V 제곱이 될 거고, 자, R과 R 두 개 더해졌으니까 2R이 된다. 맞죠? 자, 근데 P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V 제곱이 될 거고 R과 2분의 R이 더해지니까 2분의 3R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3R분의 2V 제곱이 되고 얘는 2R분의 V 제곱이 돼요. 2분의 1과 3분의 2 중에 누가 더 크냐? 3분의 2가 더 크죠. 그래서 얘도 나가 더 큰 경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일단 첫 번째 풀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풀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